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뷰리지의 오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새롭게 단장된 세트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기분이 아주 새로운데요. 주 아나운서, 이사 온 소감이 어떠세요? 네, 스튜디오도 정말 너무 예쁘고 네. 앞으로 이곳에서 진행하게 될 뷰리지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새로운 장소가 주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에 지쳐 있을 때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올여름 여행은 떠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뷰리지가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를 피해 떠나는 묵상 여행,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여름 휴가 시즌이 한창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밖을 못 나가고 계실 텐데요. 그런 시청자분들의 눈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 쉼과 영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휴양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건물 우측 입구보다 큰 촛대가 서 있습니다. 건물 벽면엔 성경의 가장 첫 단어 태초에를 뜻하는 히브리어 베레시트가 적혀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위치한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는 성경 속 물건들 약 13,000점이 가득합니다. 형형색색의 옷들과 장신구, 그리고 헤어진 신발까지. 다른 한쪽에는 유대인들이 절기 때 사용하는 물건들과 히브리어로 적힌 토라, 10계명까지 볼거리들이 다양합니다. 박물관 밖으로 나오면 풀냄새로 가득한 마당이 펼쳐집니다. 마당에는 쥐염나무, 상수리나무 등 성경 속 식물들 70여 종이 가득합니다. 보고 있는 식물의 이름이 무엇이며 성경 속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박물관을 통해 성경을 글로만이 아닌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울 도심을 빠져나와 2시간 정도 드라이브를 즐기다 보면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주기도문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첫 코스로 시작해 마지막 코스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까지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묵상하며 걷는 길입니다. 전체 길이는 약 2.1km입니다. 계속해서 산길을 올라 숨이 가빠질 무렵 가족들이 함께 쉴 수 있는 공간 파우제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에서 착안해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근심을 깨뜨려 가지런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자어로는 독일어로 파우제하면 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온 현대인들에게 이런 쉼의 장소에서 숨과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연습하고 체험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걷는 길에는 다른 나라 언어로 된 주기도문 비석과 타일로 만든 밀레의 만종 등 다양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 한쪽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여기 골고다운도 컨셉 맞는데요? 아, 여기 공기 되게 좋은데. 가시죠. 걷고 숨을 고르고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양평 전경이 보이는 정상에 다다릅니다. 그 옆에는 주기도문길의 하이라이트, 예수님의 돌무덤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올라온 길을 생각하며 주님을 묵상해 봅니다. 주기도문길을 내려오면 보이는 달걀 모양의 청랑교회도 소소한 볼거리입니다.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천국의 섬이라고도 불리는 전라남도 신안군의 소학도입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이 섬에는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인 열두사도 순례길이 있습니다. 전체 12km의 길에는
예수님의 12사도를 상징하는 12개의 작은 예배당들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베드로의 집은 파란색 도명 지붕에 흰색 벽돌로 만들어져 마치 그리스의 산토리니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내부에는 아기자기한 작은 촛대 2개와 십자가 모형이 놓여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빌립의 집은 나무와 벽돌로 만들어져 내부에 들어가면 더욱 포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마의 집에서 300m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마태의 집은 들어가는 길부터 황금색 계단이 놓여 있습니다. 대문과 지붕도 황금색인 마태의 집은 마치 궁궐을 연상시킵니다. 이외에도 앞뒤가 뚫려 있는 시몬의 집, 등대 모양의 요한의 집, 푸른 잔디에 둘러싸인 안드레의 집 등 12사도의 예배당은 제자들의 성향처럼 모두 다른 모습으로 지어져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와, 이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해서 한적하게 묵상할 수 있는 곳을 보니까 와, 저도 녹화 마치고 당장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코로나19를 피해 떠나는 여행지에 대해 취재해온 박건희 기자 스튜디오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박건희 기자가 이 코로나 때문에 취재가 상당히 만만치 않았다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곳들이 문을 닫고 있었고 그중에 연곳이 있더라 하더라도 저희 취재진의 방문에 대해서 부담감을 표하는 곳이 많아서 섭외에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좀 꺼려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사실 휴가철을 맞아 방역당국에서도 사람들이 많은 곳보다는 오히려 이 박물관이나 미술가 같은 곳을 여행지로 추천을 하던데요. 박 기자도 성경박물관을 다녀왔는데 네. 어땠습니까? 그 박물관 안에는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절기 그 물건이라든지 모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거예요? 흔히 이제 세족식 할 때 예. 한국에서는 세숫대야를 놓고 사용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대야를 놓고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예. 네, 또 발을 물에 풍 담그고 그렇게 닦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예. 이제 실제 그 당시에 사용하던 물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양 자체가 밥그릇 모양인데 조그만 그 그릇 모양이었어요. 네, 그릇은 조금 크긴 한데 네. 어떤 퍼진 모양이라기보다는 네. 밥그릇 모양의 특이한 점이 위에 어떤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에 발을 풍덩 담그는 게 아니라 예. 발은 위에 올려놓고 이제 하인들이 물을 조금씩 해서 닦아주는 네, 그냥 담겨 있는 발을 대충대충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정말 물을 하나하나 끼얹어서 이렇게 예. 세족식했다는 상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 그래서 세족식 전용 어떻게 보면 그릇이겠네요. 네, 세족식 할 때만 사용하는 이제 특히 이제 중동 문화에 있어서 손님들이 올 때 하인들이 이제 그 주인의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기 위한 전용 그릇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글로 성경을 볼 때보다 아무래도 직접 보니까 조금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뭐 박물관에 이 물품들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13,000여 점이 된다고 하니까 하루 안에 다 보기도 쉽지 않겠어요. 굉장히 많네요. 네,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전시관에 한 번 전시되는 것들은 1,000점 정도가 전시가 되고 네. 주기적으로 그 물건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좀 아쉬운 점은 그 이제 식물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네. 아무래도 중동의 기후나 토양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공수해온 식물들이 한국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빨리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성경박물관을 좀 찾아가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해설사분이 항상 이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저희 네. 예약을 꼭 하셔야 하고요. 박물관에서 함께 운영하는 계곡이 옆에 있거든요. 네. 자그마한 정자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 부분도 모두 예약제여서 박물관을 돌아보시고 같이 계곡에서 쉬고 싶은 분들은 꼭 예약을 하셔야겠습니다. 즉흥적으로 가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세족식 도구도 얘기해 주셨지만 가보고 나서 와 이런 것도 있었어. 아 성경에서 말한 게 이런 거였어라는 것도 인상 깊었던 거 있으세요?
네, 이제 그 당시에 사용하던 물건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뭐 옷이나 악기들, 또 히브리어로 된 토라, 십계명 모형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화면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이 길이 있다고 하니까 꼭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직접 그 길 걸어보신 소감 어떠셨어요? 네, 아무래도 가장 먼저 만나는 코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 네. 번째 코스였는데요. 이제 해설사분이 얘기해 주시는 게 우리가 단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그 관계에 대한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인지하고 나머지 11코스들을 돌아보니까 조금 더 깊이 있는 묵상이 됐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또 기도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갈 때 어떤 뭐 준비물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산길이다 보니까 네. 운동화를 꼭 신으셔야 하고요. 운동화. 네. 네, 그리고 그 안에 벌레나 모기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퇴치제를 가져가시면 가장 좋고 예. 그리고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도 평일 야간에도 미리 사전에 예약만 하시면은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 시간이 있나요? 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야간 경우에는 예약한 그 시간에만 운영을 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소개된 곳이 이 소학도잖아요. 거기 교통편이 어떤가요? 소학도는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네. 배가 두 곳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한 곳은 군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한 곳은 사설 운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이 있어요. 네. 네네. 그 요금의 차이가 또 2배 정도 차이가 나서 갈 때 고려를 하셔야 하고 네. 그 배편이 주기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사이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활 속에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박건희 기자가 안전한 여행을 위한 방역 수칙 짚어주시죠.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증상이 있으실 경우에는 휴가를 조금 미루시고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곳이나 사람이 많은 시간대는 피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족끼리 가더라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거리 유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가용을 아마 많이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타고 내리실 때마다 소독제 꼭 사용하시고 핸들이나 사이드 브레이크 쪽에도 한 번씩 발라주시면 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네. 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맞이하는 여름 휴가철 과연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 전해준 박건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여러분의 건강을 체크해드리는 건강 브릿지 시간입니다. 네, 우리를 건강한 삶으로 연결해줄 대한의원 이병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이 코로나만큼이나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될 게 이 만성 염증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어떤 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감기라든지 독감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뇌 수막염이라든지 우리 중수돌기염인데 소위 말하는 맹장염이라는 거 그다음에 신우신염 같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급성으로 오는 어떤 염증일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 급성염증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몇 주라든지 몇 개월이 지나면 만성 질환으로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죠. 예. 예를 들면 만성 폐쇄성 폐혈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만성 위궤양이라든지 뭐 십이장 교양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으로 이제 진행되죠. 예. 이 만성 염증이 이제 위험한 것이 만성 위축성 위염이 나중에는 이렇게 위암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점점 발전을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래야 B형 조심해야 간염이 간경화되어서 간암으로 가고 네. 인유두종 이 바이러스가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만성 감염되면 자궁경부암으로 이제 일으키기도 하죠. 보통 초창기에 잡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이제 급성의 어떤 그 염증이 이제 생긴다 그러면 우리 몸 면역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한다든지 이렇게 회복해서 만성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네. 해서 만성 질환화되는 것을 막고 또 조기에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이상 징후가 있으신 분들이 조심해야 되듯이 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죠. 코로나19도 참 조심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기저질환이 있다는 말은 면역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성염증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만성질환이 이제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코비드19도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이제 갈 때 오히려 기전질환 환자들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면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만성 염증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네. 엄청 심각해 보이는데 사실 초창기에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만 사람들이 건강 검진을 좀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찾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고질병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걸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급성의 어떤 염증이 이제 있다 그러면 항생제나 항염제나 항바이러스제 같은 것을 통해서 또한 만성 염증 부위를 제거해서 급성이 만성으로 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급성의 증상과 징후가 나타나면 이 면역이 좀 떨어지고 내가 위생이 좀 청결하지 않구나 기타 등등 이렇게 생각해서 네. 좀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음식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매일 네. 우리가 이제 습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많이 있는 오색 과일을 같이 채소나 과일을 드시고 5가지 색깔 저희가 기억하고 싶은데 하나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륜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올림픽기. 오륜기요, 네. 그러니까 첫째는 노란색, 흰색, 녹색, 빨간색, 그다음에 보라색 네, 이렇게 5가지 색깔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귤, 밀감 같은 거, 예. 비타민 C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하얀색 같은 거에서 마늘 같은 거, 알리신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녹색 같은 거는 이제 셀러리나 그래서 샐러리 같은 시금치. 거, 시금치나 네. 녹색, 반찬 녹색은. 예. 그다음에 이제 보라색은 이제 안토시아닌과 페놀이 많은데 예를 들면 베리 같은 거, 블루베리라든지 가지라든지 이런 거. 예. 빨간색은 라이코펜이 많은 토마토라든지 수박 뭐 이런 과일을 골고루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런 면역 세포는 전부 이렇게 우리가 염증을 제거하는 것은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단백질 성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골고루 이렇게 섭취하는 거 오메가3 같은 거요. 이런 어떤 음식들을 평소에 식사 시간에 많이 섭취하고 네. 그렇게 하면 이게 균형을 갖추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주무시기도 하고 또 운동도 적당히 하고 마음도 좀 다스리고 이런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면 얼마든지 우리 면역은 하나님 주신 면역은 우리가 살아 있어요. 네.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냥 뭐 여드름 날 때가 되면 여드름이 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네. 피곤하니까 뭐 얼굴에 여드름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예표라고 그렇죠.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의학은 일종의 해석학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징후가 나쁜 걸로 해석하지 마시고 네. 내가 회복되기 위해 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세요. 하나의 좀 신호 체계로 봐야 그렇죠. 되겠군요. 그러니까 신호를 무시하지는 마시고요. 네네. 그러니까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는 생각하면서 그 신호를 내가 잘 반응해서 그 필요한 부분을 네. 메워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심각한 질환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만성 염증이니까요. 너무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말되 좀 유익 있게 보면서 큰 병 키우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나눠주신 이병욱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큰 병의 예표가 되는 만성염증 예방 치료 팁. 하나, 만성으로 진행되기 전 조기에 치료하기. 둘, 오색 과일과 채소 충분히 섭취하기. 셋, 단백질 섭취로 면역세포 기르기. 넷,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로 삶의 균형 맞추기. 네,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의 건강일 텐데요. 영혼이 건강해지는 비결,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올여름 멀리 떠나지 못하시더라도 내가 허락된 곳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혼의 만족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뷰리지에서는요, 집콕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혜련, 박지현, 김진 씨와 함께 여행의 추억을 꺼내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행 다녀오셨는데 어떠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계속 간 거 2박 3일이었지만 그게 너무 다른 여행이었어요. 어딜 가도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오히려 더 편하고 멀리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행의 어떤 잔상들이 그 아이들을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끔 하는데 역할을 해요.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추천합니다. 사우나나 가잖아요. 야, 이건 어디다 놔도 아무도 안 가져가더만. 내 휴대폰은 다 가져가.